시간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3월 4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6주 연속 낙폭 축소입니다. 6주 연속으로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전국은 지난주 마이너스 0.26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2% 낙폭을 줄였고요. 서울은 마이너스 0.16에서 마이너스 0.15%로 소폭 줄었는데 서초구와 강동구가 달라졌습니다. 서초구는 32주 만에, 강동구는 41주 만에 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른 것도 아니지만 0%를 기록했다는 건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0.28%에서 마이너스 0.22%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전세 한번 보도록 하죠. 전국은 마이너스 0.41%에서 마이너스 0.36%, 서울은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41%, 수도권은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43%로 역시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매매보다는 전세가 회복 속도가 빠르다. 서초구, 강동구가 회복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간 한국 부동산원 통계는요, 3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죠. 그래프. 자, 위에 있는 표가 전국이고요. 밑에 있는 표가 서울인데, 하늘색이 매매고요. 진한 파란색이 전세입니다. 전세 낙폭을 줄이는 회복 속도가 더 빠른 걸 알 수가 있겠죠. 서울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핫 이슈. 뭐니 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폭 인하입니다. 이게 조금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내렸는데 저는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18.61%. 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있나요? 연도별로 쭉 보이시죠? 2022년이 17% 올랐고요. 2021년이 19% 역대급으로 올랐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마이너스 18.61%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도에 마이너스 4.6%,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할 때 마이너스 4.1%, 이때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와, 18.61%는 진짜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먼저 지역 전국으로 한번 보죠. 서울은 마이너스 17.3%, 평균보다는 조금 덜 떨어지긴 했는데요. 인천이 마이너스 24%, 경기도가 마이너스 22%, 와, 세종이 마이너스 30.68%. 야,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대구도 마이너스 22%,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공시가격도 많이 떨어졌다. 강원도는 마이너스 4.35%, 상대적으로 얼마 안 떨어졌죠? 강원도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한번 보죠. 첫 번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거의 폐기를 했습니다. 현실화율이 뭐냐면,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한 7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10년에 걸쳐서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집값 오르는 속도보다 더 많이 올렸던 거죠. 이게 문제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폐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좀 내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2년 작년 10월, 11월, 12월 집값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은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올해 2023년 1월, 2월, 3월 회복한 거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는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요. 회복된 거는 반영이 안 되니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시세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우리 공시가격이 줄어들면 이제 보유세가 영향을 주잖아요. 물론 다른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에도 영향을 주지만, 자,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대표적인데 특히 종합부동산세죠. 제가 아파트 사례별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1주택자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작년에 412만 원 정도, 1세대 1주택자들은 412만 원 정도 냈는데 252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마이너스 38.7% 정도 부담이 줄어들고요. 만약에 2주택, 마레프하고요, 강남에 음마 아파트를 두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5,358만 원. 야, 작년에 너무 많이 내지 않았나요? 5,300을 어떻게 내, 매년. 아무튼 5,358만 원을 내던 것을 1,526만 원만 내도 됩니다. 마이너스 71.5%. 1,500만 원도 크다, 그렇죠?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이것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3주택을 가지고 있다. 마레프를 가지고 있고요. 음마를 가지고 있고요. 레미안 고덕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작년에 8,691만 원. 이게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8,600을 매년 내야 되면 얼마나 부자여야 될까? 아파트를 세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금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자, 이게 2,70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68.9%.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들은 마이너스 30% 정도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들고요. 다주택자들은 마이너스 6, 70% 정도 부담이 줄어든다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시가격 인하가 어떤 영향을 줄까? 그렇죠?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60에서 80%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는요, 공시가격의 공제금액,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들은 12억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다주택자들은 9억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요 금액에서 공제를 한 금액에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곱하고요. 거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근데 세율도 내렸죠.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작년에 100%에서 60%로 내렸고 공시가격도 대폭 내렸고 공제 금액은 원래 다주택자들은 6억에서 9억, 1세대 1주택자들은 11억에서 12억. 그렇죠? 부부는 12억에서 18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다 세금 부담을 다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원래대로 80% 수준으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시행령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세율 뭐 공시가격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60%로 많이 내려서 부담을 좀 줄여준 거고요. 올해는 세율, 공제금액, 공시가격을 모두 다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원래대로 80%로 돌린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 버틸 수 있는 용기, 실수요자들한테는 살 수 있는 용기를 살짝 준 것 같습니다. 세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요. 특히 다주택자들은 뭐 마이너스 70% 정도 부담이 줄어드니까 뭐 버틸 만한 용기가 날 것 같고요. 이게 부작용인데요. 전세 보증보험 탈락이 증가할 수 있다. 이게 전세 가율인데 100%까지 해주다가 90%로 바꿨단 말이에요. 전세 사기가 많이 생기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가 90%인데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매매 가격 기준이 떨어지다 보면 전세 과율이 올라가요. 전세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매매 가격이 내려가면은 전세 과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전세 보증보험을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공시가격이 많이 내려서 부동산이 살아나느냐. 제가 다주택자들한테는 버틸 수 있는 용기, 실수요자들은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했지만 판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금리 여전히 높죠. 언제 내릴지 모르겠고요. 내리더라도 얼마나 빨리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 금리 불확실성이 여전하고요. 집값이 비싸다. 과도한 상승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했다가 최근 약간 회복을 해서 마이너스 20% 정도 고점 대비 떨어진 수준이기 때문에 집값 부담은 소득 대비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 세 번째, 경제 불확실성. 미국 은행이 파산하고요. 스위스 은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 파급 효과가 경제에 어떻게 미칠지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변수, 금리, 집값, 경제 모두 그대로 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지는 했으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가파르게 떨어진 1차 하락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고 당분간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성급하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